핵심만 쏙 심해수학. 오늘은 곱셈의 연산법칙과 세수 이상의 곱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의 연산법칙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덧셈의 연산법칙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세수 ABC가 있다고 할게요. A와 B를 곱하나 반대로 B와 A를 곱하나 그 결과는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11과 마이너스 7을 곱하나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11을 곱하나 그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두 수의 순서가 바뀌어도 그 결과는 같다는 것으로 곱셈의 교환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식을 볼게요. 괄호가 있죠. A와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B와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한 것과도 결과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세수 A, B, C를 곱할 때 앞에 두 수를 먼저 곱하고 뒤에 수를 곱하나 뒤에 두 수를 먼저 곱하고 앞에 수를 곱하나 그 결과가 항상 같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먼저 결합해서 곱하여도 그 결과가 항상 같기 때문에 곱셈의 결합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곱셈이라는 연산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3개 이상의 수를 곱할 때에는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고요. 우리가 편리한 대로 먼저 곱하고 싶은 두 수 먼저 곱하고 나머지 수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식을 보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7을 먼저 곱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하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멀리서 식을 다시 살펴보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가 눈에 딱 띄어야 돼요. 이 5랑 2는 곱하면 10이 되기 때문에 곱셈의 계산을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아이들이잖아요. 따라서 우선 괄호를 먼저 없애주고요. 나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를 먼저 곱해주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2의 자리를 바꾸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맞아요. 곱셈의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주고요. 이제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두 수를 먼저 곱하면 마는 뿔뿔 되니까 플러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7 간단히 마이너스 70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시작할 때 선생님이 했던 말처럼 곱셈의 연산법칙은 덧셈의 연산법칙과 똑같습니다. 덧셈에서도 두 수의 순서를 바꾸거나 3개 이상 수에서는 어떤 수를 먼저 더하여도 그 결과는 같다이잖아요. 곱셈에서도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곱하여도 그 결과는 같고 세 수의 곱셈에서는 어느 두 수를 먼저 곱하여서 계산하여도 그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뺄셈과 나눗셈에서는 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산이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연산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3개 이상의 수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곱셈이 나왔는데 수가 3개 이상이면 가장 먼저 부호를 결정하고요. 각 수의 절대값을 곱을 그 뒤에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통해서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세수 플러스 4와 플러스 7과 마이너스 25의 곱이에요. 가장 먼저 부호를 결정하고 절대값의 곱을 적어주면 되죠? 자, 부호를 보니까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또 마이너스를 곱하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절대값의 곱을 적어줘야 되는데 수를 보니까 여러분 눈에 딱 띄어야 되는 거. 그렇지, 4와 25가 보이죠? 자, 이 두 수가 왜 여러분의 눈에 쏙 들어와야 될까요? 이 둘은 곱하면 1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의 수를 곱할 때 100, 10 이런 수들이 있으면 계산이 아주 간단해지고 실수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마치 2와 5를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10이네 계산해야 되는 것처럼요. 여러 가지 수의 계산이 나왔을 때 무작정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곱해서 10 100, 1000 또는 20, 50 이렇게 10의 배수가 나오는 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서 그런 수들을 먼저 곱해서 나머지 수를 곱하는 연산 연습을 계속 해야만 해요. 이렇게 수학 계산의 힘을 길러야지만 시간을 확보해서 시험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문제에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절대값의 곱을 적어줘야 되는데 순서대로 쓰지 않고 4 곱하기 25 곱하기 7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4와 25를 먼저 계산하면
곱하면 100이 되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에 100 곱하기 7이 되어서 마이너스 700. 이렇게 조금 간단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볼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부호를 결정해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두 개 보여요. 마마는 뿔뿔. 전체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전체 부호 플러스에 절대값의 곱을 다시 한번 써줍니다. 자, 분수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약분하고 싶어지죠? 2는 2, 2는 4. 그리고 5, 1은 5, 5, 25. 약분하면은 분모에는 2가 남고 분자에는 7과 5가 남기 때문에 2분의 35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를 볼게요. 5개의 수의 곱을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부호를 결정해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자, 가운데 마마는 뿔뿔 플러스 만들어주면은 마이너스 혼자 남기 때문에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뒤에 수끼리 곱을 써주는데 보통 소수는 분수로 바꾸어주면 약분도 되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2와 25를 보니까 곱하면 50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에 50 곱하기 33은 9 곱하기 10분의 2가 됩니다. 자, 이제 약분할게요. 50은 5, 10은 1 이렇게 10으로 약분할 수 있죠. 지금 보면 또 5와 2가 눈에 들어오죠. 5와 2를 곱하면 10이기 때문에 10과 9를 곱하면 90. 정답은 마이너스 90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5, 9, 45 곱하기 2에서 99 해도 되지만 2, 5, 10 곱하기 9는 90. 이게 훨씬 간단하잖아요. 여러 가지 수가 나왔을 때 무조건 앞에서부터 차근히 계산하는 거 말고 수를 딱 봤을 때 10, 100, 1000 또는 10, 20, 30 이렇게 10의 배수가 나오는 수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서 그런 수들이 있다면 먼저 곱셈을 하는 연산 연습 많이 하도록 합니다. 3개 이상의 수의 곱을 할 때 부호를 결정하는 아주 꿀팁 알려줄게요. 0이 아닌 여러 개의 수를 곱할 때 만약에 음수가 홀수에 있다라고 하면 전체 곱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자, 지금 마이너스 1이 7번 곱한 거예요. 곱을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부호를 결정해야 되죠. 자, 부호를 결정한 건데 마마는 뿔뿔, 마마는 뿔뿔. 마마는 뿔뿔 하고 나면 마이너스 1이 혼자 남죠? 따라서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에다가 뒤에 절대값의 곱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2를 아무리 많이 곱해도 항상 그 결과는 1이기 때문에 전체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2025개 곱하래요. 자, 마이너스가 2025개래요. 앞에서부터 두 개씩 마마는 뿔뿔, 마마는 뿔뿔 이렇게 두 개씩 짝지어 주고 나면은 전체 마이너스 1이 홀수계이기 때문에 짝이 이루어지지 않은 마이너스 1 혼자가 남겠죠. 따라서 전체 곱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1을 2025개 곱하나 1을 10,000개 곱하나 항상 그 결과는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음수가 짝수에 있으면 곱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자, 같이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6번 곱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마마는 뿔뿔, 마마는 뿔뿔, 마마는 뿔뿔 이렇게 바꾸고 나면 전체 곱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절대값의 곱을 써주면 답은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을 2026개 곱한 그 결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부터 두 개씩 짝지어 주고 나면은 모두 2명씩 커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전체 곱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1을 2026개 곱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의 6제곱과 마이너스 3의 6제곱을 각각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둘은 닮은 듯 닮지 않았죠. 자, 마이너스 3의 6제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이너스 3이라는 수를 6번 곱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3개 이상의 수의 곱셈에서는 가장 먼저 부호를 결정해야 되죠. 자, 두 개씩 마마는 뿔뿔, 마마는
뿔뿔, 마마는 뿔뿔 이렇게 바꾸어 주고 나면 모두 다 플러스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곱의 부호도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절대값의 곱을 써주면 3을 6번 반복해서 곱하는 거기 때문에 729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의 6제곱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수는 3의 6제곱이라는 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에 729가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3의 6제곱과 마이너스 3의 6제곱은 다른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3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라는 거고요. 마마는 뿔뿔이 되고 마이너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3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의 4제곱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3을 4번 곱하라는 건데 2개씩 마마는 뿔뿔 바뀌고 나면 전체 곱이 플러스가 되고 3을 4번 반복해서 곱한 거니까 3의 4제곱과 그 결과가 같습니다. 마이너스 3의 5제곱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을 5번 곱하는 거고 2개씩 뿔뿔 만들어주고 나면 하나가 남기 때문에 전체 곱의 부호 마이너스의 3의 5제곱 이렇게 같은 값을 다른 형태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배워오고 있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이다. 가장 먼저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야 됩니다. 부호가 같다라고 하면 공통인 부호의 절대값의 합을 적어주면 되고요.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에 절대값의 차를 적어주면 됩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은 단독 계산 안 됩니다.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요. 세트로 뒤에 빼는 수의 부호도 함께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서도요. 역시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야 되고요. 부호가 같다라고 하면은 플러스에 절대값의 곱을 적어주면 되고요.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에 절대값의 곱을 붙여주면 됩니다. 만약에 3개 이상의 수의 곱셈이 나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부호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각 수의 절대값의 곱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때 부호를 결정할 때 음수가 짝수에 있으면 플러스에 절대값의 곱을 붙여주면 되고요. 음수가 홀수에 있으면 마이너스에 절대값의 곱을 붙여주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